기상청이 수도권에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오가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 재난행정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재난행정 당국과 소방당국은 침수 방지 시설 점검과 각종 상황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각종 공사 현장, 집안이 약한 곳에 걱정이 늘어납니다.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점검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한 주민 지원 기금 지급 기준이 시설 주변 2km 이내까지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3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인천시와 소방당국도 장마 피해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첫 소식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인천에는 시간당 11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내린 비로 인천 지역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89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차량 9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매년 장마철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장마철 호우로 인해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만에 하나 있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공공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물론 저지대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예방 사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풍수의 발생 시에 저희들이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사전 준비부터 비상 1, 2, 3단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지대본을 구성, 근무 환경을 전환해서 13개 협업반으로 재난 상황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소방당국도 장마철 침수 피해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 등 장비를 점검하고 훈련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산사태 위험 지역 등 폭우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먼저 거주지 주변 배수로 시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안전한 지대 및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장마 전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기상청은 제주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23일부터 다시 활성화해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에는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최대 12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다만 장마 전선의 이동이 느려질 경우 수도권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져 예상 강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인 2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기온은 30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날씨가 습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달 2일까지 비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올해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요. 기상청은 최근 경향을 고려했을 때 집중호우 뒤 며칠간 폭염이 이어지는 식의 장마가 올해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일시적으로 비가 한꺼번에 내린 뒤에 다시 한번 건조 공기에 영향을 주며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수일 지속되기도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장마철 기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장마 초입 단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현재까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장마 전 배수 시설을 점검하고 산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산사태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장마철 집중호우 때는 건축물 공사 현장을 비롯해서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도 위험이 커집니다.
부천에서는 최근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담벼락과 집안 사이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위해 깊게 파놓은 땅. 한쪽 비탈면이 커다란 파란색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공사 현장 옆 다세대 주택의 담벼락과 바닥 일부가 무너져 내리자 임시 조치를 한 모습입니다. 계량기 철거 공사 도중 주택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집안이 약해져 일어난 사고로 주민 10여 명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안전 조치를 마친 상태지만 장마 때 기습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 보면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됩니다. 무너져갖고 새벽 1시에 깜짝 놀라갖고 집에서 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물이 막 넘쳐오르고 막 산사태가 되고 다닐 길이 없었어요. 부천시가 이달 중순 우기 대비 지역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안전점검한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흙막이 시설과 발판, 지지대 불량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낡고 오래된 주택도 집중호우에는 취약합니다. 부천에서는 2년 전 여름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순식간에 다세대 주택 외벽이 붕괴된 일도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강한 돌발성,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경기도 시군과 인력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지원 대응 체계도 구축을 했어요. 호우 피해 발생 주택 965가구 대상으로 그 침수주택 돌봄 공무원 507명을 지정하였고,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사이 중부지방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4일 공식 출범 후 활동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인수위가 풀어내야 할 주요 현안부터 조용익 당선인이 내건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부천시장 인수위 대변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대변인님, 지난 2주간의 인수위 활동 성과와 함께 또 앞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활동 계획들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앞전 주에는 우리 부천시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각 이제 분과별로 업무 보고를 했고, 그 분과위원들께서 그 업무 보고를 토대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나 아니면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것들을 분리해서 다시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제 시집행부에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에 대한 자료들이 오늘 정도로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제부터는 이제 부천시장 당선인께서 냈던 공약 보고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 공약 보고를 각 부서별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보고를 받고 시 집행부에서 공약에 대한 실천 계획들을 이제 가져오면 그거를 가지고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게 당선인의 의중과 가장 맞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될 거야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지금 오늘 중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7기 부천시 행정이 미뤄온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정책 방향 세우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그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기존 장덕천 시장 체제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강력한 문제로.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이제 조영익 당선인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 이제 그 간단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시에서 지금 그 소각장과 관련한 그 업무 보고들의 좀 미비점들이 있어서 다시 그거를 보완해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추진을 할 건지 광역으로 추진을 할 건지는 최종적으로 검토할 건데, 일단 인수위 분위기는 단독 추진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와 관련된 광역화가 아닌 우리 부천시 단독 그 소각장을 신규로 지하에서 건립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다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네, 인수위는 취임 전부터 민생 경제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용익 당선인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해법들 마련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3고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 없는 이런 엄중한 시기인데 정부가 해야 될 문제들과 자치단체가 해야 될 문제들이 좀 분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물가와 관련해서 동향을 파악을 하고 동향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별로 특색에 맞게 이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물가가 오름으로써 소득이 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책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유통업자들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별로 각 해당 부서가 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현재 상황들은 파악이 돼야 그 파악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금주 내로는 대응을 좀 마련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선 8기의 청사진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조영익 당선인께서는 민간 거버넌스 회복을 시정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무리 시집행부에서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하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항상 응원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부천 민선 8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장 인수위 박정산 대변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출범한 이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취지로 실시한 누리집 인수위에 바란다가 운영 일주일 만에 게시글 100건을 돌파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수위 누리집에는 옥길동 교통망 개선과 행정서비스 개선, 광역 소각장 문제점과 대책, 주차난, 시민 휴식공간 부재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설치한 인수위 누리집에서는 조영익 당선인 취임 전까지 주요 활동과 보도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한 주민지원기금 지급 기준이 시설 주변 2km 이내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부천 자원순환센터 인근에 거주하며 쓰레기 소각 배출가스와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주변 300m 이내로 거주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면서 유일하게 2가구만 지원 범위에 포함됐는데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부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1차 기간이었던 지난 17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한 소상공인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접수 기간 동안에는 부천 4만 5천여 개의 업소가 신청했습니다. 이제 곧 수도권에도 장마가 시작됩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요. 주택의 경우 보험료의 최대 86.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보험 가입은 민영보험사를 통해, 단체 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